식인 물고기 무찌르기 프로젝트. 멋진 돛담배를 만들어 무인도를 탈출하려 했지만 역부족인가봐. 거센 파도 때문에 100m도 채 나가지 못하고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기를 수십 번. 타미야 로보는 녹초가 되고 말았어.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야. 배를 더 힘차게 움직이게 할 방법이 없을까? 추락한 비행기 잔해에서 모터를 뜯어 활용해 보아요. 추락한 비행기 잔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품들을 뜯어 사용하려고 해. 그런데 비행기 잔해 근처에는 식인 물고기들이 있어. 식인 물고기들한테 작사를 던져서 무찌르고 부품을 구하자. 안녕하세요. 어썸 코딩의 박찬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게임 만들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만들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코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게임을 만들기, 코딩을 실제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고 또 무엇을 쓸 것인지,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코딩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그 게임은 식인 물고기를 무찌르는 프로젝트입니다. 식인 물고기가 딱 등장하면 거기다 작사를 딱 던져가지고 맞추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게임인데, 자, 그 게임을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등장인물들이 필요하겠죠. 등장인물들은 작살이 일단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작살을 가지고 식인 물고기를 잡을 거니까 그 다음에 잡을 물고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경은 그냥 간단하게 흰색 바탕으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작살은 화살표 모양, 그 다음에 식인 물고기는 파란 삼각형 모양.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살표는 각도를 방향키로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시작 위치는 가운데로 하고, 목표는 식인 물고기를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 식인 물고기 같은 경우는 파란 삼각형으로 나타내기로 하고, 이제 바다 위에 아무데나 무작위로 딱 나타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에는 그냥 흰색 바탕 그대로인데, 여기 이제 잡았어요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고, 못 맞추면 다시 도전해요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필요한 모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듈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이제 게임을 만들 배경이 되는 터틀 모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 다음에 식인 물고기 같은 것이 이제 임의의 장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랜덤 모듈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클래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클래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클래스와 메서드를 만들어 가면서 게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게임 클래스 안에다가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서드 만들 건데, 그것이 예를 들면 여기 왼쪽으로 작살 방향의 각도를 왼쪽으로 조정해주는 메서드, 오른쪽으로 조정해주는 메서드, 그 다음에 발사하는 메서드, 이렇게 하나씩을 게임 클래스 안에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배경을 그리기 위한 함수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go 해가지고 XY 좌표에 우리가 원하는 좌표로 터틀 모듈의 거북이를 이동을 시키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왼쪽 화면에는 이제 이전과 다르게 요 슬라이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모듈부터 먼저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 그 다음에 터틀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st 하면은 이제 t로 계속 불러올 수가 있죠. 우리 많이 했었던 거죠. 랜덤도 쓸 거기 때문에 랜덤 as r로 임포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게임 클래스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게임 클래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뭘 할 거냐면은 요 메소드를 하나씩 만들 거예요. turn left, turn right, fire. 그러니까 def, turn left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안에다가는 항상 셀프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셀프 말고 다른 외기 변수가 있으면 뭐 A라든지 B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셀프라고만 넣어줍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이 turn left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작살 방향을 왼쪽으로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터틀에 작살을 터틀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T에 헤딩이라고 해서 머리 방향을 조절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 T 헤딩이 자 만약에 T 헤딩이 12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머리 방향이 120도보다 작으면 left를 합니다. left, D, left.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ight 해야죠. 이 right 할 때는 뭐 거의 비슷하게 할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뭐 한 칸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됩니다. 어차피 들여쓰기로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칸씩 이제 띄워요. 그 다음에 또 얘는 turn right로 바꾸면 되겠죠. turn right.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헤딩 이번에는 60보다 크다면 자 60보다 크다면 right 해라. turn right. T right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2도 오른쪽으로 2도 가는 명령을 해요. 왜? 근데 120보다 작으면 만약에 헤딩 머리 거북이 머리가 120도보다 작으면 turn left를 하고 그 다음에 60보다 크면 right를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최대 각도 최대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0보다 작을 120도까지만 왼쪽으로 꺾을 수 있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60도까지만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단 겁니다. 자, 이렇게 달았고요. 그 다음에는 뭘 만들 것이냐면 fire, def fire 할 차례죠. 자, def fire를 하고 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self로 만들어 줘야 되고 자 이제 fire 메서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fire 메서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해야 돼요. 좀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는 작살 각도 작살이 향하는 각도를 먼저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작살을 실제로 날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작살이 식인 물고기에 맞았는가 이거를 이제 판별을 해야 되고요. 그랬으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맞았는지 여부에 따른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밖에 것들을 이제 fire라고 하는 메서드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먼저 이제 작살이 향하는 각도를 우리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작살이 향하는 각도를 우리가 먼저 ang라고 하는 변수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t 헤딩이 위에서 썼던 t 헤딩 메서드가 바로 현재 거북이의 머리가 향한 그 각도를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살을 이제 실제로 날려야 됩니다. 실제로 날린다는 거는 작살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작살의 위치를 터틀의 위치를 계속 바꿔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while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ycor이라고 하는 yco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건데 이거는 어떤 메서드냐면 현재 이 터틀의 현재 y좌표를 불러옵니다. 이 y좌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러한 메서드예요. 그 y좌표가 150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150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러니까 150보다 더 나가면, y좌표가 150보다 더 나가면 이제 이 바닥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맞은 거죠. 거기까지 갔으면. 그래서 150까지만 우리가 날려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t 앞으로 가는 거 뭡니까? 포워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15씩 넣을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게임 세팅에 따라서 다르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사를 이제 실제로 날렸어요. 그럼 150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while문이 계속 실행이 되면서 작살이 날아갈 거예요. 빠르게 날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를 여기서 이제 검출을 해야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while은 여기서 끝난 거고, 다시 이제 새로운 들여쓰기를 이제 여기로 while과 별개로 while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써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D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D에다가 실제 작살이 도착한 그 장소와 식인 물고기의 지금 현재 위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충분히 가까우면 잡았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가깝지 않으면 이제 빗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 한 이제 D 값을 결정을 할 겁니다. D 값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작살과 그 다음에 식인 물고기 안에 거리를 재보면 되겠죠. 그렇게 거리를 재는 것이 바로 distance라는 메서드가 됩니다. 이 distance 안에 이 t의 지금 현재 t 터틀과 어떠한 그 오브젝트와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그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은 여기 안 나오는데 뒤에 나올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를 에다가 그거랑 비교를 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먼저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써놨으니까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를 나중에는 식인 물고기를 그릴 때 식인 물고기의 위치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그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뒤에. 그래서 지금 일단 아직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를 쓰진 않았지만 이제 뒤에 쓸 거기 때문에 미리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맞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해야죠. 그래서 D 값이 15보다 작으면 맞았다고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거리가 15보다 작으면 이렇게 이제부터는 맞는 거예요. T, 그래서 go to 0, 0으로 갑니다. 0, 0. 터틀을 이제 0, 0으로 다시 돌려놓고 0, 0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메시지를 쓸 건데, 이제 메시지를 쓸 때 파란색, 이제 잡았다는 메시지는 파란색으로 쓰고 싶어서 컬러를 바꿉니다. 블루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그 write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우리 터틀이라고 하는 그 그림판에다가 글자를 쓸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이제 write 메서드인데, 자, 이 write 메서드 같은 경우는 쓰는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다 알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쓰는 대로 쓰면 가장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던질 메시지, 띄울 메시지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false라고 그냥 쓰고, 그 다음에 center,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하나 집어넣고 안에 쉼표 넣고, 그 다음에 하나 큰 따옴표를 그냥 빈 큰 따옴표를 2개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20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잡았어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데, 중간에다가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중간에다가 그 가운데 정렬로 쓰고, 그 다음에 거북이 바로 위에다가요. 그다음에 폰트 크기만 이제 20으로 설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뭐 별다른 이제 폰트의 종류라든지 기타 옵션 같은 경우를 지금 쓰지 않고 그냥 그런 건 다 기본 값으로 적고, 나머지는 이제 요것만 폰트 크기만 이렇게 적은 겁니다.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잡았어요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그럼 else를 넣어야 되겠죠. else는 뭘 하면 되느냐? else는 실제로 이제 D 값이 15보다 작지 않으면 발생을 할 텐데, 컬러를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레드. 그 다음에 똑같이 T 라이트 위에 있는 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낼게요. 자, 잡았어요 하면 안 되겠죠. 잡았어요가 아니라 다시 도전해요.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하고 이번에는 그 다시 도전해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작게 그래서 폰트 크기를 10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서로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기타 등등을 만들 건데 여기다가 자, 먼저 이제 컬러는 다시 여기까지 이제 쓸 때 T 컬러는 이제 다시 블랙으로 바꿔주고요. 컬러는 다시 블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놓냐면 0, 100, 마이너스 140으로 보내놓고 파이어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처음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T set 헤딩 자 ANG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NG 값 처음에 이게 작살 파이어 딱 했을 때 작살을 쐈을 때 발사했을 때의 그때 그 각도를 여기다 저장해 놓은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쓰기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은 여기서는 실제로 뭘 하게 됐냐면 쭉 들어가서 나중에 얘를 이제 이 메시지도 막 띄우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각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set 헤딩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해가지고 각도를 다시 처음 그러니까 그 쏘기 전 각도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set 헤딩 해서 ANG까지 써놓고 하면 이제 이걸로 fire라고 하는 그 코드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클래스, 게임 클래스도 전부 다 만든 거예요. 이제 게임 클래스가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 것이냐? 게임 클래스와 관계가 없는 이 배경을 그리기 위한 함수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배경을 그리는 함수는 배경을 그리기 위해서 거북이의 위치를 미리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 그곳으로 이제 중간의 궤적을 따라서 선이 그려지지 않게끔 이동만 시키는 그런 이제 함수인데 그래서 이제 go 함수라고 우리가 정해 봅시다. 그래서 x, y 얘는 매개 변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긴 셀프가 안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안에 클래스 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클래스와 상관없이 그냥 함수로 메서드가 아니라 함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얘는 셀프를 따로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t 이제 펜을 내려놓고 가면은 계속 그려지니까 펜을 안 그리기 위해서 t pen up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go to를 하고요. go to에서 x, y를 가고요. 그 다음에 또 t pen down 이렇게 하면은 그 x, y 쪽으로 가놓고 pen up, pen down 그 사이에 넣는 이러한 함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본편을 이제 본편 코딩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클래스나 이런 거는 다 클래스나 메서드 함수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본편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요런 녀석들 작살과 식인 물고기와 배경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먼저 배경을 다 그려 봅시다. 그래서 먼저 뭘 그릴 것이냐면 땅을 그려 볼 거예요. 땅 그리기. 자, 땅은 이제 go 해서 마이너스 150 좌표에다가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t forward 그래서 300 거기서 300으로 쫙 앞으로 가기 하면 이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그려 볼 거예요. 바다 그리기. 바다는 이제 땅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go 마이너스 150 그래서 y좌표를 150으로 300 위에 그려 놓습니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t 이제 컬러를 똑같이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다를 뭐 땅이나 다른 거랑 똑같은 색깔로 그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답게 그림 색깔을 이제 바꿔서 선의 색깔을 바꿔서 이번에는 스카이블루라는 스카이블루 파란색으로 스카이블루랑 하늘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t 똑같이
포워드 300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위에 있는 거를 또 복사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또 넣고, 그럼 이제 바닥까지 그렸어요. 그 다음에는 식인 물고기 이제 그리기 차례죠. 이제 식인 물고기를 식인 물고기를 이제 그립니다. 식인 물고기를 그릴 때 드디어 우리 위에 여기서 썼던 거 작살이 식인 물고기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디스턴스라는 메서드를 쓸 때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 아직 우리가 저장하지 않았던, 만들지 않았던 변수를 여기서 썼잖아요. 이제 여기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타겟 함수는, 타겟 변수는 자 무엇이냐면은 이제 랜덤 값이죠. 당연히 식은 물고기가 정해진 자리에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랜덤 값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랜덤 R에 이제 랜드인트라는 메서드를 쓸 겁니다. 랜드인트가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A, B 하면은 A에서부터 B 사이에 무작위의 정수를 찍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50에서 150 사이에 랜덤한 정수값을 타겟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식인 물고기의 위치입니다. Y값은 변함이 없고요. 바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식인 물고기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펜 사이즈를 조금 바꿔서 펜 사이즈를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컬러는 파란색으로, 이제 바다는 하늘색으로 그리고 이제 식인 물고기는 그보다 좀 진한 파란색으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러는 블루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go 합니다. 어디로? 거기 가야 그려지니까, 그래서 타겟 빼기 10, 그 다음에 150 짜리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10씩 이제 그릴 거라 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타겟이 그 가운데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이제 전체 크기는 20,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20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빼기 10으로 해야만 이제 이 값, 타겟의 이 위치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10 해가지고 20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타겟 빼기 10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삼각형이, 삼각형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10 정도 그냥 치우쳐 가지고 그려지게 돼요. 가운데가 딱 안 그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이제 삼각형을, 식인 물고기를 그려야 되는데, 그 식인 물고기는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으로 만들 건데 그 안에다가 채울 거예요. 색깔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fill, 채우기 메서드를 시작하는 begin fill 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end fill 이라고 해서 닫을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요 사이에 바로 반복문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반복문 for I in range 해서 3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 반복문을 우리가 또 따로 함수로 만들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 안에다가 몇 줄 안 되니까 우리 한 번만 쓸 거니까 계속 쓰도록 합시다. forward 20 하고, 그 다음에 t left 한 변 그린 다음에는 이제 삼각형이니까 몇 도 돌아야 되죠? 120 돌아야죠. 이렇게 요걸 3번을 반복합니다. 그 3번을 반복하는 동안 begin fill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삼각형의 안쪽은 색깔이 칠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end fill로 끝내고, 요거까지가 이제 식인 물고기를 그리는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살을 그려야죠. 작살 그리기. 자, 제가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샵으로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샵이라고 하는 건 주석이라고 해요. 샵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자든지 이 코드에 해당이 안 돼요. 이 코드에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샵 오른쪽에는 무엇을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이 코드를 코드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면에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았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런 이 파이썬 소스 같은 것들을, 소스 코드를 구하거나 할 때도
이 소스 코드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소스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쉽게 설명을 알 수 있도록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주석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주석은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이 빨간색 부분은. 자, 그래서 작살 그리기. 자, T. 작살은 뭘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T 컬러. 블랙으로 합시다. 자, 이를 매번 할 때마다 바꿔줘야죠. 이렇게 색깔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T 업 하고, 그 다음에 T 에서 go to 어디로 가느냐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T set heading. 자, 어디 처음이니까 초기 값이니까 90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여기까지가 작살 그리기고, 그 다음에는 게임 이제 진행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밑에서부터 게임 진행하기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업은 여기 펜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펜업이랑. 자, 그 다음에 게임 진행하기 코드를 들어가서 G는 게임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 클래스를 이제 하나의 게임 클래스를 이용해서 G라는 인스턴스를 만든 거죠. 이 G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진행할 건데, 먼저 T 이제 터틀 모듈에 있는 걸 불러오는 거예요. 터틀 모듈은 어떤 게 있냐면은 키 감지를, 키보드를 감지하는 그러한 메서드가 있어요. 그게 onKeyPress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onKeyPress에서 뭘 집어넣냐면은 왼쪽에는 실행할 어떠한 메서드, 실행할 메서드를 집어넣고, 어떤 명령문을 집어넣고 실행할 명령. 자, 오른쪽에는 어떤 키가 왔는지, 이렇게 키의 키 명칭이라고 우리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onKeyPress라고 하는 함수는, 잠깐만요, 자, onKeyPress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키 명칭에 따라서 이 키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할 건 R이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꼭 써줘야 됩니다. 이게 onKeyPress라고 하는 메서드의 규칙이에요. 그냥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right의 R은 대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은 이제 뭘 실행해야 됩니까? 이 실행할 명령은 우리가 요거 턴라이트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 게임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 그래서 게임 클래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G고, 지금 G로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턴라이트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안 집어넣습니다. 이거 빼고, 괄호는 빼고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 걸 했으니까 왼쪽도 만들어야죠. 왼쪽은 똑같이 이거 복사해가지고 또 onKeyPress에서 이번에는 turn left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left로 고쳐야죠. 대문자로 시작하는 left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발사하는 거는 turn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그냥 fire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었죠, 아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가지고 할 것이냐, 뭘 가지고 발사를 시킬 것이냐인데, 뭐 원하는 거 해도 되는데 저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발사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listen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listen이라고 하는 거는 이 onKeyPress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려면 얘를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onKeyPress 여러 개 다 쓰고 나서 요게 그냥 마지막 줄에 요게 꼭 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봅시다. F5를 누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밑에는 땅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작살, 그 다음에 위에는 바다와 식인 물고기가 무작위로 이 사이에 랜덤하게 위치하는데, 이제 이걸 쏘면 얘가 날아가겠죠. 쏘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 키와 오른쪽 키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각도를, 그 다음에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발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발사를 하면 다시 도전해요라고 뜨고 지금 여기 보면 에러가 하나 나는데 지금 이게 오타가 하나 났네요. 자, 일단 얘를 이제 끄고 다시 끄고 위에 올라가서 여기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go2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r로 바뀌었죠. 자, 얘는 이렇게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코드를 쓰다 보면은 오타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위치가 또 바뀌었죠. 이렇게 무작위로 그 식인 물고기가 위치로 옮겨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도전해요 나왔는데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한번 쏴볼까요? 잘 되나? 이렇게 쏘면 자, 이렇게 제대로 맞으면 이제 잡았어요 라고 하고 이 지금 작살의 위치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잡았어요 라는 메시지가 딱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식인 물고기 잡기 게임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품 구하기 게임. 이제 식인 물고기를 모두 무찔렀으니 바다 건너 바위에서 부품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바다에 움직이는 저 뾰족한 지느러미는 뭘까? 설마 상어? 으악! 바닷속에 상어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상어를 피해 안전하게 부품을 구할 수 있을까? 게다가 암초가 많아 어떤 것이 암초이고 어떤 것이 부품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상어를 피해서 비행기 부품까지 도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키보드를 사용해 거북이를 조종할 거야. 거북이를 향해 다가오는 상어와 만나지 않고 비행기 부품을 찾으면 성공하는 게임이야. 하지만 조심해. 애써 찾아낸 것이 비행기 부품이 아니라 암초일지도 몰라. 준비됐니? 자, 심호흡 크게 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부품 구하기 게임이에요. 비행기 부품을 구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자,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거북이 나와요. 이 거북이는 우리가 직접 조종하는, 키보드로 직접 조종하는 거북이고요. 그 다음에 상어가 나오는데 이 상어는 거북이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거북이한테 이제 닿으면 이 거북이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거겠죠. 그 상어를 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 부품이 있고 암초가 있는데 비행기 부품과 암초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비행기 부품이고 뭐가 암초인지는 모릅니다.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초록색 원이 3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암초가 아니라 비행기를 상어를 피해서 찾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 방향 조정 위한 메서드는 이렇게 아까는 왼쪽 오른쪽 키만 썼는데 스페이스 키하고 지금은 이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 아래까지 4개를 만들 거고요. 이제 스페이스는 똑같이 플레이 게임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그런 키로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는 이제 5개 적어도 5개 이상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5개가 이제 요 플레이까지 포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라는 그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이 플레이는 이제 실제 플레이하는 거 우리가 게임이 시작하면 이제 거북이가 15의 속도로 앞으로 움직이고 상어의 방향을 조정하고 상어가 계속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계속 그 판단을 내립니다. 이 게임이 그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비행기 부품하고 만나면 부품을 찾았어요 메시지 보여주고 게임이 끝나고 암초와 만나면 암초였어요 메시지를 보여주고 게임이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나머지 2군데를 더 찾을 수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상어와 만나게 되면 다시 도전해요 메시지를 보여주고 이번에는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 거북이가 비행기도 안 만나고 상어도 안 만나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 0.1초마다 이 플레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0.1초마다 반복해서 이 상태 이제 부품을 찾았는지 암초인지 아니면 암초와 만났는지 상어와 만났는지를 계속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개가 다 안 되면 계속 진행을 해야죠. 그냥 하던 대로. 그래서 요것이 이제 플레이 함수의
플레이 메서드의 이제 기능이고요. 리절트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게임 지속 여부를 판단해서 게임 결과 메시지를 이제 받아서 보여주고, 그러면 메시지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메서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다시 게임을 원위치로 하고, 그 다음에 암초와 상어들도 이제 다시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처리하는 그런 메서드로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이제 또 코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다가는 우리 아까 봤던 슬라이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메서드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당연히 임포트. 그래서 터틀 아까랑 똑같습니다. ht 하고 임포트 랜덤 이번에도 써야 되니까 r 이 두 개를 또 쓰도록 하고요. 자, 순서대로 상어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기 부품 만들고, 그 다음에 암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또, 자, 요 마지막에는 이제 플레이어를 만들면 되겠죠. 그건 나중에 게임 시작하면 만들면 되고, 얘네들은 왜 미리 만들어져 있냐면은 처음부터 우리 게임 화면에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어와 비행기 부품과 암초는 미리 여기서 그 게임 클래스보다 전에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어 같은 경우는 샤크라고 우리가 이름을 변수를 지어보죠. 이 샤크라고 한 다음에 이 상어와 비행기 부품과 암초를 각각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북이를 여러 마리를 등장을 시켜야 돼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북이들을 여러 마리를 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T에서 터틀 모듈에 터틀이라고 하는, 대문자 터틀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서드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거북이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샤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터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T로 이미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 터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이제 인스턴스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지금 터틀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그래서 이 녀석은 또 샤크는 하나씩 이제 여기다가 설정을 해야죠. 쉐이프는 모양인데, 모양은 우리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제 삼각형으로 우리가 합시다. 그 다음에 샤크니까 여기 또 실수할 뻔했네요. 오타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샤크. 그 다음에 컬러는 아주 무섭게 레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샤크 해서 스피드는 지금 여기서는 그 설정하지 않고 그냥 0으로, 초기 설정은 0으로 하겠습니다. 이 스피드는 실제로는 어디서 다시 세팅을 하냐면은 게임이 시작하면 거기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샤크,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펜업. 펜업을 왜 지금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이동시키기 전까지는 그림이 그려지면 곤란하니까 펜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샥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해당 위치로, 또 오타를 쳤네요. 해당 위치로 이렇게 R, 이제 해당 위치는 랜덤하게 해야 되니까 R 랜덤 값, 그 다음에 랜드 정수 값을 쓸 거니까 랜드 인트, 그 다음에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00에서 200 사이의 범위를 두 개를 할 거예요. X, Y를 전부 다 아주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일단 비행기 부품도, 자, 비행기 부품하고 암초하고는 다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샤크 요거를 이제 재활용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한 칸 보기 좋게 한 칸씩 줄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샤크 대신에 이 샤크는 전부 파츠, 비행기 부품이니까 파츠로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파츠로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이렇게 전부 다 파츠로 바꾸고요. 얘는 바꿀 필요가 없고요. 비행기 부품하고 암초는 전부 동그라미 초록색 원으로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서클, 그 다음에 레드 하면 안 되고 그린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초 만들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똑같이 이번에는 암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츠 대신에 암초니까 락. 근데 암초가 두 개죠. 그러니까 락 1. 자, 락 1을 복사해서 이 파츠 자리에 이렇게 해서 바꿔서 써줘야 되겠죠. 바꿔서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모양은 비행기 부품이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고, 얘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락2로 다 숫자만 전부 2로 바꿔가지고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를 만들었어요. 상어 쫙 만들고, 비행기 부품, 암초 1, 암초 2까지 다 똑같이, 얘만 빼고 모양은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뭘 할 거냐면 실제 게임 만들 건데, 그 실제 게임의 게임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게임, 자, 게임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드디어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요 만들어야 됩니다. def, 자, turn right부터 turn right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드디어 클래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메서드들은 셀프를 안에 다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turn right는 그냥 set heading.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그냥 바로 거북이가 오른쪽을 봐요. 왼쪽이면 왼쪽 보고, 위쪽이면 위쪽 보고, 아래는 아래쪽 보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본 방향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앞으로 조금씩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turn right, up, left, down은 전부 방향만 정해주면 됩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set heading이라는 우리 각도 정해주는 걸 가지고 바로 정해져 버리면 돼요. right니까 0. 우리 오른쪽이 기본 각도, 오른쪽은 0이 기본 각도예요. 그래서 0을 넣어주면 되고요. right. 그 다음에 얘를 이제 4개 또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 엔터를 쳐주고, 이 녀석을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여기서 끝에서부터 다시 하나, 둘, 이렇게 4개 하고, 얘는 turn up이고요. 얘는 90도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turn left, 얘는 180도.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거 turn down 는 270도로 해줍니다. 90씩 올라가도록 해서 이렇게 4개를 만들면 돼요. 뭐 보기 좋게 얘를 하나씩 이렇게 띄워줘도 됩니다. 네. 보기 좋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이제 플레이 메서드를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아까 플레이 메서드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예. 거북이를 먼저 15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플레이 할 때는 처음에 플레이가 시작되면 클리어를 한번 합니다. 클리어를 한번 해주고, 자, 이 클리어라고 하는 거는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게임이 끝나던가 아니면 중간에 메시지가 나오고 나면은 그 메시지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 지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클리어라는 메서드가 됩니다. 이걸 먼저 써주지 않으면 그 메시지 나왔던 게 다 남아 있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T 포워드 합니다. 이거는 누가 포워드 하는 걸까요? 누가 앞으로 가는 걸까요? 거북이가 앞으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앵글, 그 상어의 그 각도, 상어가 움직이는 각도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앵글은 샤크의 샤크가 누구를, 이 토워드라고 하는 메서드는 뭐냐면은 그 어떠한 그 오브젝트를 한테 그 각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 그래서 어느 위치로 터틀, 지금 거북이의 그 현재 위치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지금 얘의 각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도록, 거북이를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샤크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 앵글로 이제 셋 헤딩 해줘야 되겠죠. 그 각도를 이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맞췄으면 이제 맞추기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워드 속도는 얘는 13이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게임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 그러면 듀레이션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게임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해서 쓸 거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어떻게 쓸 건지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부품을 찾았는지 암초인지 아니면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if로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뭐가 될까요? 판단 근거. 거북이가 어느 거랑, 그러니까 부품을 찾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띄우려면은 부품과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아니면 암초면 암초인지. 자, 그래서 T, 그때 썼던 거, 우리 앞에 그 식인 물고기 작살로 잡는 게임을 만들 때 썼던 distance, 거리 재기, 어떠한 특정한 오브젝트와의 거리를 재는 그 메서드를 이용해서 누구랑, 비행기 부품이랑 거리를 비교해 봅니다. 이 마찬가지로 보면 15 안에 들어오면, 자, 여기다가는 이제 앞으로 뭔가 쓸 건데 일단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런 기능을 쓰기로 합시다. 부품을 찾았어요 라는 메시지와 관련된, 부품을 찾은 것과 관련된 걸 여기다가 집어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elif 해가지고 만약에 t의 distance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위에는 부품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암초 락 1 이 15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락 1에 닿았거나, 아니면 락 1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락 2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는 5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락 2 이렇게 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콜론 놔두고 엔터를 치면 두 가지가 다 된 거예요. 락 2하고 그 다음에 락 1이 지금 전부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암초에 걸렸으니까 암초였어요. 자, 암초와 관련된 내용을, 암초였어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암초인 경우에는, 자 기다려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암초가 아니라 이번에는 상어한테 걸렸을 때 똑같이 t distance 해서 shock, 이것이 15보다 작으면 상어한테 걸렸으니까 다시 도전해요와 같은 어떠한 이제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다 쓸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다 아닐 경우는 그냥 게임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T의 on timer 해서 G play 하고 back 이런 식으로, 여기서 on timer라고 하는 거는 요 시간을 주기로 이 계속 play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라는 그러한 그 메서드가 함수 요 온타이머예요. 그래서 100을 주기로, 100이 이제 여기서는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0.1초가 됩니다. 그래서 0.1초마다 이 녀석을 계속 호출을 하는 그러한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메서드.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이 상황은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메서드를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절트 메서드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이 코드들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def 다시 해가지고 여기 띄어쓰기 조심해서 리절트 만듭니다. 얘는 셀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해요. 그 원하는 메시지, 나왔으면 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dur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 duration을 우리가 쓸 건데, 이 duration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duration이 1이면 자, 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거냐면,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du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암초에 현재 걸린 상태,
그러니까 부품을 찾았거나 상어에 걸려가지고 멈춘 게 아니라 암초에 걸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변수로 쓸 거예요. 그래서 듀레이션을 그럴 때는 1을 넣을 거예요. 즉 말하자면 암초일 때는 여기다가 제가 듀레이션은 1로 정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듀레이션 1이라는 건 지금 현재 암초에 걸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초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계속 실행은 해야 돼요. 그래서 포워드는 계속 앞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뭐 그 암초 걸렸다는 거를 암초라는 거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write 가지고 여기다가 MSG는 여기서 받을 거예요. 여기서 이쪽 구문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MSG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메시지 넣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센터, 그 다음에 이렇게 폰트는 20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20에 보내주는 그러한 그 명령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는 암초니까. 이게 아닌 경우, 자 지금 이 result라는 함수는 언제 우리가 소환을 할 거냐면 이 부품을 찾았을 때, 아니면 암초일 때,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해요. 요 세 가지 상황에서 이 result라는 메서드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암초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부품이거나 상어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 s 하고, 자 그럴 때는 어디로 가느냐? 끝났으니까, 게임 끝났어요. 그래서 명령으로 가고, 그 다음 t write 해서, write에는 이제 부품이나 아니면은 부품을 찾았거나 상어나 둘 다 끝난 거니까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그냥 뿌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 초기화를 시켜줘야죠. 샥 해가지고 goto 해가지고 똑같이 랜덤한 거, 우리 여기다 놨던 거, 요거 이 녀석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goto 이렇게 해서 닫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다 복사를 하죠. 그래서 샤크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 가지고 샤크 대신에 어차피 네 개 다 초기화 시켜야 되니까 다시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rock 1, rock 2 이렇게 샤크 파트, 그 다음에 일단 부품, 그 다음에 암초 하나, 둘을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다시 무작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요거 위에 있는 거 다시 써야 되겠죠. 우리가 result라는 함수를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맞게 부품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를 지우고 위에 result라고 하는 저 메서드를 이제 실제로 써볼 거예요. 그래서 셀프의 result라고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우리 요 게임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잖아요. 그걸 쓸 때는 이렇게 앞에 셀프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self result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부품을 찾았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뿌릴 거고요. duration을 그대로 줄 겁니다. duration.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계속 쓸 건데, 이런 식으로 암초일 때는 duration은 이제 앞에 먼저 바꾸고, 그러니까 얘만 바꾸면 되죠. 부품을 찾았어요 말고 암초였어요. 아이고, 암초였어요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도전해요. 다시 도전해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첫 번째와 세 번째 게임이 끝났을 때는 듀레이션을 바꾸지 않고 그냥 0 그대로 갖다 보내주고요. 그러면은 1이 아니니까 게임이 끝났고, 그래서 다시 나머지 상어와 부품과 암초들을 이제 무작위로 다시 뿌리는 그러한 메시지 작업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처럼 이제 듀레이션을 1로 바꾼 경우에는 암초라는 뜻이니까 그럴 때는 게임을 끝내지 말고 그냥 메시지만 던져주고 계속 게임을 진행을 시키는 이런 그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까지 다 했으면 이제 게임 클래스도 다 만들었어요. 게임 클래스도. 자, 그 다음에는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도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코드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G는 게임 함수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 배경 설정 같은 걸 이제 쭉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또 할 거냐면은 이제 onKeyPress를 이용해서 키보드 이벤트를 받는 것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T는 이제 셋업. 이 셋업은 뭐냐면은 그 그림판의 크기를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50, 450. 그 다음에 그 터틀 그림판의 이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BG 컬러라고 해서 얘는 하늘색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그 다음에 shape 모양은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는 그 거북이 모양. 거북이가 원래 그냥 안 하면 클래식 모양은 뭐냐면은 그냥 화살표 모양인데 여기서 얘를 터틀이라고 해주면 이제 거북이, 진짜 거북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t의 스피드는 0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그 속도는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이 게임 클래스 안에 속도가 이런 식으로 포워드 15, 그 다음에 샤크 포워드 13이라고 정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0이고, 그 다음에 T, 펜업 하고, 이제 go to 하고, 자, 이건 이제 위치를 처음에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그리고 얘는 이제 큰 따옴표로 넣어줘야 되겠죠. 흰색으로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부터는 onKeyPress 메서드를 쓸 겁니다. onKeyPress 그래서 G에 turn right부터 쭉 다 넣을 거예요. turn right 하고 얘는 right. 이거 대문자, 처음에 대문자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요거를 더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up, left, down, 스페이스까지 이렇게 만들 거예요. onKeyPress 얘는 up이니까 얘는 up으로, 자, 위쪽 화살표 방향키. 자, turn left는 left, 왼쪽 화살표. 자, 요거 L이 대문자여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down는 down, 아래로. 그 다음에 이제는 플레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G에 그냥 플레이 하고, 얘는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또 이렇게 소문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뭘 해야 된다? 리스. 이걸 마지막에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게임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설정한 대로 하늘색 바탕 화면에 이렇게 암초인지 부품인지 모르겠는 초록색 원이 3개가 나오고요. 요 삼각형으로 상어가 나오고 우리의 주인공 거북이가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면 조정을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암초가 되는 거죠. 암초니까 나머지 부품을 찾아서 밑으로 또 내려가 봐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부품을 찾으면, 성공적으로 부품을 찾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고 다시 게임이 시작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찾지 못하고 이렇게 상어한테 걸리게 되면 다시 도전해요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작위로 위치가 정해지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런 초록색 원과 거북이가 붙을 수도 있고, 뭐 재수가 안 좋으면 이 상어와 거북이가 서로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게임이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개량을 할 때 너무 암초와 처음에 거북이와 암초의 그런 위치나 상어와 거북이의 위치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할 문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게임을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지금 소스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소스 코드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그 선생님도 지금 계속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해줬으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